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원영입니다. 영영. 오늘은 천일문 입문 유닛 51 가정법을 할 건데요. 저 가정법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형태하고 생김새하고 형태와 그 다음에 의미가 형태와 의미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를 썼는데 형태는 과거예요. 형태는 과거로 했는데 근데 의미는 또 현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과거 완료를 썼어요. had pp 과거 완료의 형태를 썼는데 과거보다 더 과거인 아 시제를 썼는데 얘는 또 과거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형태는 과거인데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 완료 형태를 띄고 있는데 과거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쉽게 말씀드려서 가정법은 첫 번째로 사실의 반대거나 아니면은 혹은 사실이 아닌 거, 이 두 가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영에 수렴할 때, 가능성과 확률이 거의 없을 때, 이럴 때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형태적인 특징은 과거를 썼는데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 완료를 썼는데 과거로 해석하고, 이 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개괄적인 설명은 앞에서 좀 했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지금 밑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용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학습한 시제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팩트를 진술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자, 가정법은 직설법하고 다르게 사실이 아닌 일을 가정 상상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사실이 아닌 거예요. 혹은 사실의 반대. 뭐 내가 여자라면 쌤이 내 남자인데 여자라면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확률이 거의 없다던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아니면 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쌤이 그럴 가능성 거의 뭐 0에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정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쓰는 거는 약간 글을 쓰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 직설법은 사실 진술하는 건데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형태. 형태가 조금 헷갈린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현재로 해석한다던가 과거 완료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과거로 해석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100%는 아니고 if절이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띈 가정법을 먼저 해볼게요. 자, 말하는 얘가 생각하기에 현재입니다. 지금 과거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현재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아니면은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확률이 거의 없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므로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만 해석은 언제나 현재 또는 미래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통은 이게 뭐 원칙이란 거지 원칙은 항상 예외적인 현상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if절이 여기가 생략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생략되고 뒤쪽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고 if절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동사 과거 그 다음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쓰셔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써야 된다. was 쓰면 안 된다. 알았죠? were를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주어가 나오고 과거형 조동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과거형 조동사가 나올 건데 뭐뭐 할 텐데 라고 다 보면은 현재로 해석했죠. 그쵸? would는 그냥 말 그대로 뭐뭐 할 텐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could는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might는 뭐뭐 할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현재로 해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긴 당연히 조동사 뒤에니까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요. 일종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이 중요한 거죠. 이쪽.
이쪽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쪽은 생략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if절이 이동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부사절이라서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자, 예문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번 If I had 내가 갖고 있다면 가졌다면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있다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로 해석한 거 보이죠? 자, 그래서 가졌다면이라고 뭐 있었다면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If I had a good memory, 내가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지금 기억력이 안 좋은 거예요, 현재. I wouldn't take note. 내가 노트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않을 텐데. 이것도 않을 텐데 하고서 현재로 해석했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한 겁니다. 근데 그 가정법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이 had와 wouldn't 할 때 이 부분 동사 원형까지 나와야 되겠죠? 조동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짝을 이룬 걸 보고 가정법을 사용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직설법으로 고치자면 직설법 그러니까 팩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사실로 바꾸는 거면 자, 당연히 현재형이 나와야 되고요. I don't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노트를 한다. 자, 이건데 이제 반대로 가정한 거죠. 이렇게 반대로 가정을 했다. 그럴 때 형태를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헷갈린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 쌤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게 시제가 일치하지 않은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자, 431번 If my mom, 나의 엄마가 were not so tired,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는다면, 않다면 she could go, 그녀는 갈 수 있을 텐데 go to movie, 영화를 보러 with me, 나와 함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가정법, 과거니까 were를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could go 썼고요. 자,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직설법으로 한 번만 바꿀게요. 한 번만 바꿔볼게요. 위쪽에 나의 엄마는 my mom. 요건 이제 밑에는 fact, 직설법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위쪽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문과 마찬가지로요. My mom. 자, 피곤하시다는 거죠. 그렇게 피곤하시지 않는다면이라고 했으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my mom is so tired. 너무 피곤해서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그녀는 어떻다? 갈 수가 없다. can으로 써야 되겠군요. Can't go to the movies with me. 이렇게. 자, 직설법은 팩트를 진술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현재형으로 써야 되겠고요. 그렇죠? 다 현재형으로.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영화를 나랑 이제 보러 갈 수가 없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가정법으로 피곤하지 않다면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바램으로. 자, 432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sun, 태양이 비동사는 was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가정법은 were를 비동사는 무조건 쓰시라고 했고요. 자, 태양이 가정법이니까 현재로 해석해야 되겠죠? The size of beach ball. 비치볼이니까 이거 뭐 배구인가요? 자, 배구공의 크기만 하다면 태양이 그러니까 배구공 크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the earth 그러면 지구는 어떻다? might be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었을 텐데 일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추측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might be size of p는 콩인가요? 그죠? 콩의 크기만 할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지구가 콩만한 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 가정법이고요. 여기는 다 가정법 과거. 그리고 또 태양이 배구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정한 겁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저 형광 펜치 부분을 잘 보시고요. 사이즈 오브 P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체크업 문장의 미술신 부분을 알맞게 해석하세요. 해석은 이제 가정법이 나올 건데 현재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과정법이 나올 거니까 여기 were if the weather were good today 오늘 날씨가 좋다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씨가 오늘 좋다면
자, 이벤트 그 이벤트는 would be held 열릴 건데 바깥에서 자, 날씨가 안 좋아서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일단 가정법인지 확인한다. 과거의 형태로 썼다. 두 개가 짝이다. If we had wings 우리가 날개가 있다면 지금 여기 had도 썼죠. 가정법을 쓰겠다는 거죠. 가정법 과거를 우리 날개 없잖아요, 그죠? We would not need airplanes. 우리는 비행기가 필요 없을 텐데. 자, 우리는 여기 해석을 하자면 비행기가 필요 없을 텐데. 자, 가정법 자, 형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would가 중요하겠죠? 두 개가 또 짝이니까 이렇게. 자, 가정법 과거 언제 써야 될지 알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제만 뒤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형태만 좀 다른 거 신경 쓰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정법 이제 과거 완료예요. 자,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 사실의 반대에 1번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 2번 자, 이때 과거 완료형을 써서 가정법 완료라고 하지만 해석은 언제로 한다? 중요한 건 과거로 한다. 과거로. 과거 완료인데 과거로 한다. 요거만 이 형태와 의미의 불일치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어요. if 보통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 또 if절은 또 생략이 가능하겠고요. 예외적인 현상에서는 if 주어 had pp 자 had pp 챙기셔야 되겠고요. 과거 완료니까 그리고 했더라면 여기서 과거로 해석하죠. 주어가 뭐뭐 했더라면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은 까다로워요. have pp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기 앞에가 조동사잖아요. 그쵸?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건 뭐 너무 뻔하죠. 그래서 had pp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뭐 했을 텐데 라고 과거로 역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지금 안 나왔나? 안 나오면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애들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또 가뜩이나 어려운 내용인데, 헷갈리는 내용인데, 더 헷갈리게 할 것 같아서, 추가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드, 쿠드, 마이트 그냥 의미를 살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했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이트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33번 If you had told me the problem 그 문제를 나에게 얘기했더라면 지금 안 한 거예요. 그죠? had pp를 썼고요. 간목, 직목 여기서 이제 나눠주셔야 되겠죠? I could have helped you solve it. 나는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너가 목적보 solve it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완전 반대 상황으로 가정하자면 밑에 나온 것처럼 너가 나한테 문제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가 없었다. 원래 이제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didn't tell me 얘기를 안 했다. 과거로 해석을 하신 거고요.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를 도와줄 수도 없었다. 그 당시에. 말했으면 도와줬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과거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쵸? 다 과거로. 가정법. 근데 여기는 had pp. 요거는 형광펜으로 할까요?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런 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두 개 쓰였다. 과거 완료인데 과거로 해석하고요. 그죠? 과거 완료인데 과거로 형태를 쓰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자, 434번만 직설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직설법이죠, 어쨌건. 일단은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If I had been author the novel, 내가 뭐라면 작가였다면, author은 이제 작가죠. 저자, novel 그 소설의 작가였다면 보호가 되겠죠. 주어에 대한 설명한 거니까. I would have written 썼을 텐데, happy ending을 썼을 텐데, 근데 happy ending이 아닌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보면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소설이 작가가 아니었다. I was not the author. 작가가 아니었다. of the novel. 되게 귀찮네요. 그 다음에 so. 그래서 나는 해피엔딩을 쓰지 않았다. I wouldn't write okay happy ending은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그냥 여하튼 반대로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위에가 긍정이잖아요. 그냥 부정으로 바꾸고 여기도 이제 긍정인데 부정으로 바꾸고 요거 작업만 하시면 되고 시제만 과거 완료해서 과거로 바꾸시고 이것도 과거 완료해서 과거로 바꾸시고 이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435번 I wouldn't have gone to the library. 이거는 지금 보니까 if절이 뒤로 빠졌어요. 이렇게 if절이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위에 가정법은 체크를 해봅시다. had been, would have pp.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 wouldn't have gone,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도서관에 가버린 거죠 지금 도서관에. If I had known, 자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 썼고요. 내가 알았더라면,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이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대절을 알았더라면 도서관이 was closed that day. 그날 열리지 않았다, 닫혔다 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도서관을 가서 허탕을 쳤다. 그런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if절이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위치절 if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앞에 있는데 if절이 뒤로 이렇게 이동했다. 436번 If I had been born, 내가 태어났었더라면 during 조선 dynasty, dynasty는 왕조라는 뜻입니다. 왕조, 조선왕조 시대 그 얘기입니다. 조선 dynasty 동안에 태어났더라면 What would my job have been? 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고 의문문으로 이제 끝냈네요. 뒷부분은.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어요. 과거에 일어나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과거 사실의 반대. 이때 뭐 조선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조선시대에 사실의 반대를 기술했죠. 그 다음에 체크업. 자, 체크업 이어서 알맞게 해석하래요. 뭐 번합번자 과거 완료 형태를 띄는데 과거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If I had seen, 자, 과거 완료 썼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쇼핑몰에서 가게에서 쇼핑몰에서 보았더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I could have said hello to you. 너한테 안녕하고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oul드와 pp가 나온 거죠. 쇼핑몰에서 못 본 거예요. 그죠? 가게에서 보질 못한 거죠. 근데 봤었더라면 인사했을 텐데. 과거인데 역시 과거 완료인데 과거로 해석한다. 과거 완료인데 과거로 해석한다. 그렇죠? 2번 If I had known it would rain yesterday. 내가 비가 어제 내리는 걸 알았더라면 어떠다. 여기 보면 여기서 had pp 나왔죠. 그 다음에 I would have taken an umbrella. 우산을 가져갔을 텐데 우산을 안 가져간 거죠. 어제 비가 오는지 몰라갖고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 내가 우산을 가져갔을 텐데. 콩이. 자, without 가정법 문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 without 조건을 사용해서 무엇이 없다면이죠. without이. 자, 이때 가정법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withou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도 일단 알아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without으로 이게 if절 대신에 쓰는 거예요. 이게 if 있죠? not이 들어가서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않았었다면 뭐 이렇게 뭐뭇이 없다면 해석, 일반적인 해석은 이래요. 뭐뭇이 없다면, 그 다음에 뭐뭇이 없었더라면 대신에 if 대신에 이제 without 쓴 건데, 자, 뒤쪽에 무조건 근데 without이 나왔다고 해서 가정법을 쓰는 게 아니라 뒤쪽에 이 형태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컴마 뒤쪽에 주절의 형태를 보고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왔다. 그럼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고 판단하시고, 얘를 if it were not for, but for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자, 이 without이 가정법 과거로 쓰일 수가 있는데 if절 대신에 무조건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보이면 가정법 썼다고
추정하고 이 if without을 if it were not for 혹은 but for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꼭 외워두시고 if it were not for 뭐뭇이 없다면 현재로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 without 다음에 뒤쪽에 would, could, might 한 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 거예요. 좀 특이한 점이죠. 위에랑 다른 점. 그렇다면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if절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에 had pp가 보이죠? pp. 그 다음 버퍼는 그냥 다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without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퍼는 일종의 전치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without으로 대신 이제 조건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if문 대신에 귀찮으면. 자, 437번 without the internet. 인터넷이 없다면, 없었다면도 가능해요. 여기 지금 없다면으로 하긴 했지만, 자, 얘는 가정법 과거로 쓴 거고요. 두 번째, 없었다면이 가능합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뒤쪽에 주절을 보고, 여기 보면, would 동사 원형을 썼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가정법 과거로 썼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썼으면 얘도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없다면으로, 없었다면이 아니라. 얘를 보고 역으로 이렇게 추론해야 돼요. 시제를. 그리고 얘는 위쪽에 가정법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겠죠. if it were not for the internet. 자, 이렇게 바꿔도 완전 똑같아요. 근데 밑에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without the internet 이렇게 바꿔서 쓴 거죠. 자, what like는 how랑 똑같아요. 그래서 what like는 how랑 똑같기 때문에 what would our lives be like? 우리의 삶은 어떨까? 현재로 다 해석했죠. 보면은 자, 438번까지만 좀 전환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Without his timely warning. 자, timely는 시기적절한이란 뜻입니다. 그의 시기적절한 경고가 없었더라면, 그럼 과거로 지금 해석을 했는데 보자마자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시기적절한 경고가 없다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과거로 했죠. 현재가 아니라 없었다면 이렇게. 이건 지금 뭘 보고 판단한 거냐면 뒤쪽에 이 주절에 시제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뒤에 보면은 얘는 가정법 위에처럼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could have pp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서 이렇게 역으로 시제를 과거라고 추론한 거죠. 그러면 얘도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겠죠? if it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뒤에를 보고서 판단한다. had not been for his timely 시기적절한 warning 경고가 없었더라면 이게 경고를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는 알아차리지 notice는 이제 알아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the danger 위험을. 근데 위험을 알아차린 거죠 결국에는. 고맙다 뭐 이런 거죠. 자, 439번 if it had not been for. 자, 얘는 당연히 짧게 줄인 거는 좀 할만하네요. 그죠? had pp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전체 부분을 한 단어로 바꾸면 굉장히 편하죠. without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without. traffic, 교통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교통은 교통체증인 것으로 보이십니다. 교통체증. 교통체증이 없었더라면, traffic jam이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been here. 여기에 있었을 텐데, an hour ago, 1시간 전에. 자, 그럼 주어, 동사, 수식어 두 번 나왔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네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여기 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440번 교통 439번은 교통체증이 있어서 여기에 일찍 도착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440번 the score 그 점수는 would have been higher 더 높았을 것이다. 얘는 지금 이 조건문이 뒤쪽에 배치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but for가 있나요? 그죠? but for가 있으니까 뭐 without으로 바꿔도 괜찮고 무엇이 없다면 없었다면도 가능한데 지금 없었다면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으니까 없었다면 이렇게 without. 자, 여기까지 합시다. if it
그 다음에 had not been for 쓰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not been for. 오케이. excellent 뒤에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게 좀 한국어 어순에 적절하니까요. 이해도 쉽고 훌륭한 골드 텐딩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골 수비를 굉장히 훌륭하게 한 것이 없었더라면 훌륭한 방어가 골 수비가 없었더라면 점수는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비를 되게 잘 못했더라면, 오케이? 못했더라면 점수가 상대방이 훌륭한 방어를 골 수비가 없었다면 점수는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수비를 해서 점수 차가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기술하면 되니까. 자, 끝났나요? 오케이. 자, 앞으로 돌아가서 좀 가정법이라 또 가정법만 나오면 아주 힘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나머지는 암기하시면 되니까.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나 아니면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쓴다라는 점 1번. 자, 그리고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지가 않는다. 특히 시제를 언급하는 거고요. 시제. 가정법 과거로 썼는데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 완료 형태를 갖고 있는데 과거로 해석하는 시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이 점 다시 keep in mind 하시고요. 유념하시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